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금리에 민감해하는 나라도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조차도 이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호주 경제도 사실 궁금해갖고 한국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처럼 호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한국 경제 유튜버들은 한 10만에서 100만 막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 호주 경제 관련된 유튜브들 보면은 한 1, 2만 정도가 다고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뭐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금리보다는 오히려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한국 사람들처럼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경제를 지금 끌고 가는 이 서민 경제 시스템 자체가 거의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간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는 거의 서민의 80%가 대출을 가지고 있고요. 대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대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정책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큼은 이 경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금리는 무조건 한 번씩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구독하는 이제 경제학자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넘게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금리 얘기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기준 금리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샌드위치처럼 좀 껴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자영업자 분들의 신음소리가 곡소리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금리를 낮추자니 이제 자산시장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신음이 곡소리가 날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미국 금리 때문이죠. 미국 금리하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산시장에 투자한 개미들은 점점 더 곡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국 자산시장에 있는 돈들이 미국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겠죠. 뭐 부동산에 투자한 게 있으면 부동산 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자니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게 한국 금리는 어느 한쪽으로도 지금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금리가 저기 이제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저 금리 감 언제 떨어지나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은 저 감나무에 감이 무르익어야지 감을 뭐 따든지 떨어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금리가 언제쯤 돼야 무르익을까? 감은 가을이 되면은 무르익어서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금리는 도대체 언제 무르익냐라는 거죠. 사실 금리가 떨어질 정도로 무르익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한 4에서 4.5% 전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 2에서 2.5% 그냥 뭐 2% 전으로 물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금리가 무르익었구나, 이제 조만간 곧 떨어질 때가 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미국 그 실업률이요, 제가 알기 2% 3% 막 요때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지금 한 3%, 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뜨겁죠. 여름입니다. 여름. 한여름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한여름에 감이 떨어지려면요, 진짜 날이 겁나 뜨거워져 가지고 이 감이 있는 게 아니라 타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뭐 감이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미국 대선이랑 조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감이 떨어지려면요, 태풍이 엄청 세게 불어서 감이 떨어지는 경우, 과수 농장에서 이제 낙과라고 하죠. 이 낙과해서 감이 떨어지게 하려면은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이 한번 몰아치면은 이 감이 금리가 한번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금리가 떨어질지 말지는 뭐를 봐야 되냐? 뭐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랑 물가 상승률을 봐가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무르익는 그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 기후, 자연 기후, 자연 재해처럼 갑자기 기온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휘몰아치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감이 떨어지든가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대선 상황은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거의 이제 붙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한 번쯤은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전에는 금리를 낮출 걸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올해 한 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안 내리든가 한 번 정도 내리든가입니다. 저는 안 내린다에 더 가깝게 보고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처럼 뭐 이렇게 협동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아예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여름인데 이 여름이 저는 좀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도요, 서민 경제에 그닥 타격을 받지를 않아요. 왜? 서민 경제가 대출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요.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대부분이 고정금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도 옛날에 그냥 받았던 낮은 금리였을 때 대출을 받았던 그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금리가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제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금리를 계속 올려도 서민 경제가 시름을 앓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유가 때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75불이 넘어야지 그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75불이 넘어가면은 서민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지금 최대치로 그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최대치로 지금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맞물려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은퇴할 시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블루 칼라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비게 됐어요. 이 일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게 미국의 20대들이라고 합니다. 이 20대들이 지금 블루 칼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화이트 칼라 쪽으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블루 칼라 쪽으로 직장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 구성도 지금 너무 탄탄해요. 일자리 구성도 너무 탄탄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또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게 반도체를 갖다가 한국에 이제 삼성이랑 SK 같은 반도체 공장을 지금 텍사스 쪽에 짓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건설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민자들을 계속 받았는데 이민자들 들어오는 숫자만큼 집이 지어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집이 그렇게 빠르게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또 건설 경기 역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일자리가 아직도 탄탄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주도 지금 그 경제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 50만 명이 인구 유입이 순 인구 유입이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50만 명이 들어온 만큼 집도 50만 채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8만 채가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는 건설 관련에 대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자리가 너무 빵빵합니다. 오히려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그냥 낮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4%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는 어떨까요? 물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나요? 사실 물가도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주택 수요 공급이 지금 안 맞아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인구 유입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구 유입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하는 인구도 같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너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집값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를 거를 더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석유 가격은 취소될 겁니다. 사실 지금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억지로 셰일가스를 생산을 해 가면서 지금 억지로 유가가 오르지 못하게 쥐어잡고 있는 건데, 이 중동에서 확전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쥐어잡고 있는다 한들 유가는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물가는 또 오르겠죠. 그냥 물가가 오를 일은 눈에 보이는데 사실 떨어질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시각 중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뭐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테크 기업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몇 명 이제 잘려 나가고 막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극히 일부랍니다.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위기가 닥칠 거라고는 거의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미국 경제가 떨어질 게 보이지가 않아요. 감히 익을 정도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미국의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 저는 아니다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실 호주에 온 이유하고 같아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려고 하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수가 10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해야 돼요. 10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지금 출생률로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하죠. 그렇다고 이민자를 매년 100만 명씩 받을 수 있냐? 사실 그것도 희박합니다. 지금 여기 호주만 봐도 작년 순 유입 인구가 50만 명이거든요. 50만 명인데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잡지 못해서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뭐 빈집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번에 매해 100만 명씩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는 이민 관련된 시스템이 미국이나 호주처럼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인구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의 조절을 할 수 없는 게 단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자급자족 해갖고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식량입니다. 우리나라 농축축산물 생산을 해갖고 우리나라 인구 수대로 먹을 양이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쟁이 확전이 돼가지고 무역이 완전 막 거의 단절될 정도까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 식량 수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금도 식료품 물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못 잡고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사실 식료품 놓고 물가만 놓고 봤을 때요, 호주랑 지금 한국이랑은 거의 지금 전세 역전이 가려고 해요. 지금 막 한국에서 지금 장 보는 물가나 호주에서 장 보는 물가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식료품 나가서 외식 물가는 2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마트에서 장 보는 물가는 거의 비등비등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한국은 식료품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무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계속 치솟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무역이 안 되면은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생겨요. 대한민국 에너지의 90%는요 수입입니다. 수입해서 우리나라 전기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수입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쓰는 전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뭐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국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주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호주는요, 호주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호주에 살고 있는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음식들, 남을 식량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역시 호주에서 자체 생산해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고도 남을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진짜 전쟁이 터져서 안 좋은 상황까지 갔을 때 호주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호주에 온 이유기도 합니다. 자, 저는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저같이 개인, 아무것도 전문가도 아닌 저 같은 개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최악으로 지금 3차 대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전쟁 관련된 거를 굉장히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식료품 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급등한 거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식량 자원이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게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전쟁이 하나 터지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에너지와 연관이 되는 지금 전쟁이 확전이 되냐 마냐, 지금 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상 보자면은 조금씩 확전에 지금 가깝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을 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 몇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더욱던데? 라는 약간 좀 그런 확신이 좀 더 들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대만 해협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필리핀하고 또 해상 영토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몇 번 추도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그 물자들 있죠. 전 세계 무역 그 선박들이 여기로 굉장히 많이 지나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거기에 많은 물자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또 물가가 그 선박 물류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하겠죠.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이 참전하냐 안 하냐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트럼프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 텍사스 주에다가 삼성이랑 SK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사우디하고 틀어졌잖아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을 하니까는 이제 더 이상 사우디의 에너지 그 석유 자원이 미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자원이 된 거예요. 왜냐? 사우디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미군이 점점 조금씩 영향력을 줄여가는 것도 있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만에 있는 TSMC 반도체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대만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없어도 텍사스 주에 있는 삼성과 SK가 이거를 대신 해줄 거야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력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지금 전 세계에 뻗어 있으면서 최전방 전선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 항공모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조선소에서 1년에 배를 한 대를 생산할 수 있을까 말까래요. 한마디로 군함을 1년에 한 척을 생산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항공모함, 미국 군함이 침몰을 몇 척이 만약에 유실이 되고, 그다음에 항공모함마저 한 척 내지 두 척을 잃는다라고 하면요, 미국은 그거를 바로바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선박 조선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3차 대전이 터지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항공모함들을 자국적으로 가깝게 불러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전방 전선에 나가 있다가 거기서 침몰이라도 하게 되면은 자국 그 방어하는 국방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해군력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금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경제가 햇볕 날보다는 구름이 들려질 일이 더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에 온 것도 이런 먹구름이 들려질 거를 보이니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호주에 온 거거든요. 왜냐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인구, 그 다음에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은 한국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축 여력도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호주에 있는 게 저축 여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일자리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보이니까는 어떻게든 뭐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좀 보시고요. 조금 더 지금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구나,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